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자 올려치기로 당뇨병에 걸린 대한민국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당뇨병이 걸리면 혈당 관리를 해야죠. 혈당 관리를 안 하면 합병증이 생기면서 목숨이 위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저출산 혼인 감소,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소멸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미 늦었어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거의 모든 정책 및 법안이 여자들 눈치를 보고 나오거나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듯합니다. 여자 지원 정책은 눈치가 보여서 못 없애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남자 지원 정책이나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 정책도 반대할까봐 만들지도 못합니다. 즉 남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도 여자들 눈치가 보여 지원을 못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3대 권력기관이라고 한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죠. 그리고 한 개 더 플러스 한다면 이제 언론인데,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데가 언론 미디어, 그 다음에 사법부, 이 두 군데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이제 특히 미디어 같은 경우는 주 시청자가 여자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사법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남녀 간의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에 있어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려 됨에도 불구하고 여자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지금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요. 갈수록 심해져요, 오히려. 남자한테 너무 불리해요. 남자들 중에 여자들의 말도 안 되는 무고로 인해 가지고 인생 종친 사람들 상당히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설령 여자가 그 무고로 인해 가지고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요. 형량이 만약에 높다라고 한다면 여자들도 함부로 무고를 안 할 건데, 이 대한민국의 스윗한 법원에서 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영향이 엄청난 파장을 줄 겁니다. 이번 판결은. 자, 내용이 뭐냐 하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강제추행과 관련된 범위를 과거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0대, 30대 여자들,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고 하면 이번 판례가 강제추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거불능 정도의 폭행, 협박이 수반된 추행에 대해서만 강제추행죄를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수반된 추행 역시 강제추행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자가 공포심을 느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여자들의 어떤 기분이 나 공포 느꼈어. 그러면 이제 강제추행죄야. 이거 악용하는 여자들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불안해서 이제 연애 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펜수를 더 심해질 거예요.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남자들한테 비혼을 하라거나 국제결혼하라고 장려하는 것 같아요. 자, 네티즌 글 몇 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출산만 더욱더 심해지겠네. 하나같이 저출산만 유발하는 정책들만 나오는 건지 정치인들이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듯. 그 다음에 다른 분 거 이거는 공포심 측정 가능한 기기라도 있는 모양이지? 또 다른 분은 꽃뱀만 늘어나겠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에? 아니, 지금 이번에 2분기 때 0.70까지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남자들은 한국 여자들에 대해서 피하겠죠. 하여튼 비혼과 국제결혼은 저는 이해가 가는 유튜버다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면 한국 여자들
결혼하기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결국 지금 뭐 여성단체라든가 2030 유자들이 한영의 목소리를 낸다고는 하지만 시간 지나보세요. 결국 피해는 누가 본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든 유자들이 최종적인 피해자가 될 겁니다. 인생은 실전이에요. 인생은 실전이니까 한 10년 뒤에 한번 봅시다. 5년 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덜 할 것 같지만 10년 뒤에는 본인들이 얼마나 멍청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지도층이 안 바뀌는 것은 피해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줄어 부동산 자산이 폭락하고 기업이 파산하고 주가가 폭락해야 그들은 원인을 찾고 여성들을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딸들이 취업하고 돈 많은 사위 구할 때까지 시간을 끌 것입니다. 아직 대한민국 경제 안 망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망하기 직전이죠.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지금 버티는 거죠. 대표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죠. 지금 미국의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그래도 5.5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3.5지 않습니까? 2.0%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330원 정도에 거의 최근에는 머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딸들이 취업하고 돈 많은 사위 구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집 장가 안 가고 취업 못한 그런 자녀들, 기득권들이 안정권 들어갈 때까지 끄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말씀처럼 아직 대한민국의 기득권층들은 피해를 본 거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여차하면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기득권층의 대부분의 어떤 자산은 국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이 특히 이제 강남 쪽에 많이 급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단지별로는 직전 고점 뭐 80% 90%까지 회복했다는 데가 많다라고 하는데, 근데 막상 이제 서울의 매물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매물수가 줄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늘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에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갭 투자했던 분들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이제 런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본인들 주머니 털리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산 가치가 하락 안 했죠. 물론 이거는 원화로 표시했을 때는 자산 가치가 내린 거는 크게 안 내린 거죠. 강남 같은 거를 봤을 때. 하지만 우리가 달러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한 작년까지 했을 때 한 10년 평균을 하면 1140원대 정도가 우리나라 평균 환율이거든요. 달러 표시로 하면 이미 우리나라 가치는 많이 지금 순삭이 됐습니다. 삭제가.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원화 표시로는 손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부동산이 하락하고 이제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파산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원인을 찾겠죠. 원인이 여자라는 거를 아직까지 모르는 건지 모른 체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 아마 기득권들도 여자들을 증오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의 설 자리는 더더욱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하나 좀 발견한 건데, 그동안 부동산이 좀 올랐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세대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났죠. 세대수가. 그런데 최근에 2022년도까지의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부터 여기 가운데 녹색 꺾은선입니다. 1.2, 1.3, 1.3, 1.3, 1.5, 1.9, 1.9, 2.7까지 2020년도까지 세대수가 급증했어요. 전년 대비 세대수 증가율이. 그런데 2021년도에 1.64로 떨어졌고
2022년도에 0.99로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1m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세대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올라갈 거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세대수 증가율이 아직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둔화되었다는 거는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 물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부동산이 한참 이제 급등했을 때 부동산 매수를 위해서, 즉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분리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세대 분리했던 사람들이 원위치를 했기 때문에 세대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좀 더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세대수 증가율이 일단 둔화는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기혼 미혼을 가리지 않고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한국의 2030 40대 초중반 여자들 자체가 여성 조직과 방송 미디어 언론 예술 학계 전반적으로 은연중에 퍼뜨려 놓았습니다. 한국식 페미의 잘못된 인식과 이념에 물들어 있고, 개념녀라고 불리는 소수조차도 여자 특유의 기가 얇고 주변에 휩싸이기 쉬운 성향으로 자기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썩은 귤 상자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여자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에 비해서 기가 얇습니다. 선동도 잘 당해요. 사기도 잘 당합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다른 영상에서 로맨스 스캠도 말씀을 드렸죠. 로맨스 스캠이 사기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또 피해액을 보더라도, 피해 건수로 보더라도 오히려 여자들이 더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제가 외국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이거와 비슷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보이스피싱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금감원 자료입니다. 2017년도 연합뉴스 자료고요. 20대 3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표적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이고,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7년도 1분기 같은 경우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받은 것 중에서 2030 여성이 74.2%입니다. 2분기에는 73.4%, 그리고 2017년도 3분기에는 68.7이에요. 유독 여자가 높은데 2030 여자들이 더욱더 보이스피싱에 잘 속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남자랑 여자 차이도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냐고 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상한 엉뚱한 주장을 하고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죠. 커뮤니티 문화 같은 경우도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근거 자료 같은 거를 찾아보고 아니면 반박을 하고, 이런 게 사실상 남자들 커뮤니티 문화잖아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팩트 체크 없죠. 그냥 공감해주는 그런 커뮤니티의 문화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대다수는 뭡니까? 주변도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선동을 잘 당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녀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녀의 소수마저도 결국은 뭐냐? 여자 특유의 기가 얇고 주변에 휩싸이기 쉬운 성향 때문에 결국은 또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런 자료 등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